여러분, 소금물 무작정 빠아했다간 건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소금물 요즘 많이들 마시시잖아요. 저도 1년 동안 마시면서 처음에 완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 만성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목이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도요. 7시간 이상 잤는데 너무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그 느낌,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뇌가 수분이 부족해서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저도 딱 그랬거든요. 처음엔 제가 조금 예민한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체질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의지력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자들은 이 이유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스탠퍼드 신경과학 교수이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앤드류 후버만 박사, 이 사람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루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마시는 거였어요. 이 팟캐스트에서 직접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나트륨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전해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신다. 저도 이걸 보고 딱 작년 7월쯤에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1년 전이죠. 매일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작년 한 10월쯤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빼먹지 않고 매일 소금물을 마시고 있고요. 오늘은 그 1년 동안 제 몸에서 솔직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왜 아침마다 그렇게 피곤한 걸까요? 2025년 코네티컷대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음날 피로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해요. 수분을 보충하자 몸이 회복이 됐고요. 우리 몸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400에서 600ml의 수분을 이미 잃은 상태라고 합니다. 밤새 호흡과 땀으로 인해서 다 배출이 된 상태인 건데요. 그 상태에서 커피부터 드시잖아요. 카페인 때문에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딱 2잔 분량의 수분이 또 빠져나가게 돼요. 뇌는 이미 바짝바짝 마른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이 아침 상태를 반복하면요, 뇌는 만성 저수분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피로가 일상이 돼버리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오후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왜 하필이면 소금물이냐고요? 그냥 물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화장실만 계속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분은 더 많이 뺏기고 기운까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미네랄이 없는 물이 들어오면 뇌가 그 물을 밖으로 빼내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 자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소금물은 달라요. 나트륨이 수분을 꽉 잠그는 역할을 해서 혈관과 세포 안에서 수분을 꽉 붙잡아주거든요. 사실 이게 부자들이 소금물을 마시는 이유예요. 그분들은 이미 이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휴버만 박사도 정확히 이 이유로 소금을 마신다고 했어요. 뉴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해질이 풍부한 소금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스탠퍼드 신경학자 앤드류 후버만이 매일매일 실천하는 이 루틴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금을 많이 마시면 혈압이 좀 높아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조금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이 10년간 43,000명을 10년 넘적했더니요, 나트륨 섭취량 자체는 사망률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칼륨을 더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총 사망률이 21%, 심혈관 사망률이 32%나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은 소금이 아니라 칼륨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소금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소금물을 끊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소금물 아무렇게나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두 번째 변화가 가장 이 영상의 핵심인데 정확한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핑 돌던 게 사라졌어요. 원래 앉았다 일어나면 엄청 어지럽거든요. 그거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게 소금물 때문에 나아질 거라고는 아예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2025년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한 그룹이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인지 저하 유의미하게 완화됐다고 해요. 나트륨이 혈에
혈액량을 훨씬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거죠. 소금을 시작하고 딱 2주가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핑 도는 게 없어졌어요. 이게 사라지니까 아침에 진짜 개운하더라고요. 두 번째가 바로 핵심입니다. 오후에 피로도가 확실히 줄었어요. 이건 진짜 체감이 많이 컸는데요. 저한테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1년 동안 제가 이 소금물을 마신 이유가 있어요. 2024년 미국 인간생물학 저널 연구에서 중장년층 78명을 3개월간 추적해보니까 탈수 상태에서는 집중력과 주의력이 반복적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심지어 이게 목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뇌는 75% 이상이 수분이에요.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오후에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내 뇌가 아예 목마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휴보만 박사도 이 루틴 때문에 소금물을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커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소금물을 먼저 시작해서 뇌에 전해질을 채워주는 거라고요. 부자의 식탁이 딱 그 부자의 몸을 만든다는 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정보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소금물을 시작하고 나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오후 2시쯤에 커피 없이도 버틸 수 있게 되었고 3개월째부터는 오후에 무기력감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소금물 없이는 버티기 힘들 정도예요. 세 번째, 진짜 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2주면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제가 기대를 많이 안 했던 부분인데도 빠르게 좋아집니다. 수분이 뭔가 꽉 찬 느낌이 들게 되면서 2주 만에 피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2024년 인제대 부산백병원의 피부과 연구에서 수분 섭취를 늘린 그룹에서 4주 만에 피부 각질층이 4주 만에 피부 각질 수분량이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해요. 피부 장벽 기능이 회복이 된 거거든요. 직접 해보시면 이 세 가지 변화 중에 이게 제일 먼저 느껴지실 거예요. 다 정리해볼게요. 소금물을 마시면 이 세 가지가 좋아집니다. 첫 번째, 아침에 기립성 저혈압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두 번째, 오후 피로가 줄어들면서, 세 번째, 피부가 달라집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다르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드셔야 효과가 나요. 이 세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금을 고르는 건데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딱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금 고르기. 정제 소금 절대 안 됩니다. 맛소금, 꿀소금 절대 다 피해 주셔야 돼요. 정제 과정에서 미네랄이 다 날아가게 되거든요. 저는 시중에 파는 100% 천일염만 사용하고 있어요. 미네랄이 살아있고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편해서 좋더라고요. 히말라야 소금도 괜찮아요. 히말라야 소금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소금이냐 보다도 이 정제되지 않은 소금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250ml에 소금 1에서 1.5g 정도 타주시면 되는데요. 휴버만 박사도 이 방법을 씁니다. 거북하게 짜지 않고 은은하게 짭짤한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너무 진하면 위에 부담이 오고 너무 연하면 아예 효과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무조건 아침 공복에 커피 마시기 전에 마셔야 돼요. 이 순서 하나만 바꿔줘도 진짜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밤새 빠져나간 수분을 재보충을 해주시는 거예요. 딱 2주만 해보세요. 아니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진짜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건강한 성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주의해서 섭취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소금 한 꼬집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부자의 식탁이 곧 부자의 몸을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작은 루틴 하나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자들만 몰래 하고 있는 정보들, 여러분들 내용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